자,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죠. 그동안 몸무게가 13kg이 넘게 빠지고 흰머리가 수북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 오너로부터 투자 결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세계 각국 정부가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월드클래스 기업의 미래를 앞두고 200일이 넘게 지금 오너를 구치소에 가둬놨다가 최근에 선심 쓰는 척하면서 풀어줬어요. 좀 참담하죠. 언제쯤이면은 이런 정신 나간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인 집단 광기를 우리나라가 그만둘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음과 같이 다뤄보려고 해요. 1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의 이런 구조적인 부당성, 이 개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폭력. 그리고 2번, 요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세계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지금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정말로 제가 쉽고 간단하게 배경 지식만 굵직굵직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을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지금 헬쑥하게 살이 빠져버렸어요. 13kg이 넘게 빠졌다라고 합니다. 자, 정장을 입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 상체 어깨 체격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줄어들어 버렸죠. 원래 이재용 씨는 키도 크고 건장한 체형이었습니다. 키도 180이 훌쩍 넘고 180 한 중후반 되죠. 한 중반 정도 되죠.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살도 붙고 하다 보니까 뭐 덩치나 풍채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동글동글했던 사람이 수감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됐어요. 딱 봐도 여러분들 차이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흰머리가 눈에 띄게, 딱 봐도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고 또 얼굴 혈색도 수척해졌고 살도 놀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200일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삼성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못 내리는 동안 경쟁업체들의 주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으며 그동안 미국이라든지 대만 TSMC 주가 변화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경쟁 기업들은 과감한 연구개발과 신규 생산시설 투자를 얼마나 많이 늘렸습니까? 이재용이 갇혀있는 동안에. 피가 말랐겠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저 안에 있는 동안 기업 경영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본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은 이재용의 마음속이 지금 새카맣게 다 타들어갔을 거란 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수명이 진짜 한 몇 년 줄어들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뭐 제가 설마 했는데 이런 사건을 두고도 그 우리가 좀 안타깝다 이러니까 또 좌파 언론이나 기자들은 또 심술이 났더라고요. 한국 국민들 참 눈물겹다. 대기업 회장님 챙기기에 건강 걱정에 눈물겹다. 이따위 소리들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또 심술을 부리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무식하면 참으로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식적인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어떤 관점입니까? 그렇죠. 문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위험하고 원리원칙 없는 제멋대로의 행보들, 정치적인 보복들, 80년대식 이념투쟁의 희생양으로 다음 순번은 다른 기업인이 될 수도 있겠다. 내일은 내가, 여러분이, 당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바로 그 위기감 때문입니다. 아무 트집거리나 사사건건 끌고 들어와가지고 실제로는 사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게 본질적인 의도고 거대한 이권을 지들이 갈라먹으려고 하고 있는 게 저런 탄압 뒤에 숨어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해주면서 문정부와 여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리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어댔습니다. 자,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들 뭐 반도체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백신은 또 뭡니까? 이게 뭐죠? 정부가 할 일을 사실상 사기업에게 시키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 반도체 얘기도 나베 사업에 자기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정부가 할 일을 지금 사실상 사기업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업의 인력과 조직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정치권이 잘못했던 일들을 너희가 좀 만회를 해봐라. 우리가 치적으로 돌릴 만한 이렇게 언론 플레이, 쇼맨십을 할 수 있는 일감 좀 따와라.
우리 정치권이 못해가지고 나라에 생긴 구멍을 너네 손으로 좀 메꿔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90%를 넘어야 정상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올림픽 성적이 역대급으로 폭망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기업들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대더니 이제 와가지고 슬그머니 기업의 후원이 절실하다, 이런 소리들을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기업의 후원이 절실하다. 물론 이건 체육회장이 한 말이지만 사실상 문 정권의 입장도 에둘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 올림픽 기간 동안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거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메달보다 값진 몇 위라느니 이제는 응원 문화도 성숙해져가지고 국민들도 굳이 성적과 랭킹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느니. 자,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 나쁜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간사한 여론 조작과 정치적인 의도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스포츠계를 지원해주는 거는 원래 고마운 일이고 수십 년 동안 기업들이 사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뻔히 지속적으로 해주었던 관례인데, 이거를 뇌물이니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공동체니 법에도 없는 표현으로 엮어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정치보복의 칼자루를 휘둘렀던 게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뉴스를 볼 때는 이런 넓은 뒷배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인들의 후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성적이 개판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문정부를 비롯한 민주당 애들은 원래 일관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항상 말이 다르고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 내용은 요 정도로만 하고, 오늘의 주제가 스포츠는 아니니까요. 제가 어이없어서 하는 소리고, 이제 와가지고 기업의 후원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일단 이 내용은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의 본론입니다. 삼성 이재용은 이번에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가석방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따라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식으로 경영활동에 복귀하기도 어렵고, 또 취업 제한에 기업 경영상 꼭 필요한 일인데도 해외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승인을 받고 제약이 걸린다라든지 조건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쇼, 풀어준 척하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목줄은 사실상 지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기업에다가 간섭을 하냐면은 이런 규정이 어떻고 가석방에는 저런 규정이 어떻고 하면서, 원래는 경영자에게도 취업 제한이 적용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전례가 없었던 일이지만 결국 얘네들은 지들 편리한 대로 해석을 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판이 돌아가냐면은 사실 문정부와 법무부 공무원 장관 나부랭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사기업의 경영권을 틀어쥐고 목줄을 뒤흔드는 꼴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들과 장관 나부랭이가 사실상 문재인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인허가를 해줘야 삼성의 경영부가 무슨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사업상 필요한 출국도 오너가 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사사건건 이것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 빨리 경영에 복귀해가지고 흔들리는 너의 회사를 지키고 싶지? 그러면은 빨리 백신 구해와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기업이 할 일보다 우리가 급한 일부터 먼저 해결해줘. 이러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나라 꼬라지가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일국의 정치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좀 너무나도 비겁하고 비열하죠.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저쪽 정치 세력들을 싫어하는 게 정말로 충분한 고민을 거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잡초를 뽑지 않으면은 논밭 전체를 망친다고 얘기를 하던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한참 전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한번 이렇게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를 복구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믿기 힘드시겠지만 현재 삼성 내부에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고 좌파 정치 세력들이 심어놓은 독초가 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정치 판결을 갖다 붙이면서 정권 초기부터 사기업 안에다가 위원회를 설치시켜 놓았던 겁니다. 왜? 합법적으로 삼성 경영권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기업인들이 자기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고 목줄을 잡아 끄는 대로 개처럼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남의 기업 안에다가 위원회랍시고 집어넣어가지고 용돈 받아먹으면서 오너가 대국민 사과를 해라.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해라. 지금 감나라 배나라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사실상 위원회 위원들이 오늘날 삼성이 만들어지는 데는 아무 한 숟가락도 보탠 것 없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삼성그룹의 오너 짓을 하고 있고 최대 주주고 회장이고 창립자 역할까지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은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남의 기업 안에 준법 감시 위원회라뇨. 저게 남의 일 같습니까? 10,000분의 1의 확률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훗날의 미래에 자수성가를 하고 한 기업을 크게 일궜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만든 기업에는 저런 좌파 위원회나 노조가 안 들어올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만든 기업에도 저런 게 들어온다니까 덩치가 커지면은. 한국 민주파리 세력들의 진면목이라는 게 늘 이런 식입니다. 민주니 소통이니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근데 그 사회 각계 전문가들은 자기들의 입김이 닿는 사람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침투시켜서 밀어 넣는다라는 거죠. 조직을 장악하고 분탕을 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약점을 잡고 사람을 흔들고 비열하고 비겁하죠. 월급 소득까지 자기들 합법적으로 밥벌이 수단까지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20살 이상 유권자 시민들이라면은 이런 말장난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 망해요. 반도체 위탁 생산업계, 파운드리 업계는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가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거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뭐 한 40%라도 되느냐? 아닙니다. 17%도 힘들어요. 잽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원래 회사 시가총액 자체는 우리나라 삼성보다 놀랍게도 이 TSMC가 작았던 기업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의 TSMC는 꾸준히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대만 정치권은 당연히 적극적인 친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으로부터도 사랑과 지원을 보답을 듬뿍 받아가고 있죠. 그래서 TSMC가 날개를 닫고 주가가 치솟아 올라가는 동안 우리나라 삼성은 오너가 맨날 정치권에 끌려다니면서 핍박만 당하고 제자리 걸음 아니 사실상의 후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치인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요.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리스크가 너무 크고 특히 무능력한 정치인들이 멀쩡하게 잘 나가는 기업들의 발목을 끌어당기는 이 정치 리스크가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문정부가 반미, 반자유도선을 하는 바람에 서방 세계 국가들에게 제대로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찍혔어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팹리스 업체들,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어떤 이렇게 일감을 주는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대만의 TSMC 쪽으로 몰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능한 우리나라 586 길거리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 길바닥 시위꾼들, 기자들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대기업들이죠. 미국의 엔비디아와 AM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에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급격히 유명해진 기업이죠. 뭐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알았는데 자, 엔비디아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요. 또 AMD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와 CPU 둘 다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요즘은 CPU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현재 컴퓨터 그래픽카드 칩셋인 GPU를 설계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이 두 가지 기업뿐입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에요. 둘 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그 CEO, 최고 경영자들의 출신은 참 공교롭게도 둘 다 대만계 CEO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대만 정부는 적극적인 친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또한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TSMC라는 기업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대만은 제가 지금 계속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듯이 적극적인 친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사업 모델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둘 다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한국은 여러분들 다르죠. 반미 반자유 노선을 걷고 친중 친북 노선을 걷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한국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혹은 사실상의 간첩 행위, 이적 행위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들이 무능한 줄도 모를 거예요. 저런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이 맞물려 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대만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뒤로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소중한 기업과 경제 역량을 전부 다 지금 쓸데없는 리스크에다가 갉아먹고 있어요. 원래 미국은 우리 한국을 민주주의 전쟁의 최전선 국가의 개념으로 보고 우리 힘을 어느 정도 키워줘 왔습니다. 일감을 나눠주고 거대한 미국 시장을 개방해주고 자동차나 철강 수출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계산서 똑바로 하기를 좋아하던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한국에는 관세 특혜를 몇 번이나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철강 수출하는 거 관세 두들겨 맞을 뻔 하다가 미국이 결국 한국은 또 특혜 국가로 봐줬다 이런 얘기를 1년, 2년 전에도 유튜브에 그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은 미국의 허락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들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또 우리 선대 세대들이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줄을 잘 서고 영웅적인 인물들이 우리나라 산업을 잘 키운 것도 물론 당연히 있고 반반이라는 거죠. 미국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또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날개를 펼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2인 3각의 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함께 달려가야 되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인내심이 흔들리고 있죠. 누구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말입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점점 끝이 나고 있고 대만으로 첨단 산업에 힘 실어주는 물량이 전부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보 같은 짓은 문정부가 저질렀는데 그 대가는 우리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국민 경제 전체가 처절하게 짊어져야 되는 어이없는 현상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이재명이가 지지율 1위, 2위를 다투네 마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고 회초리를 쳐야 된다니까 정말로. 지금 이런 이야기, 지금 1년에 여러분들 요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만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사회의 입지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시장 경쟁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디 동네 구멍가게 중소기업 하나가 장사가 좀 잘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저기에 엮여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잔만 좀 할게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국가 전체 미래 먹거리 경쟁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은 선발주자가 아니라 지금도 이미 대만의 TSMC에게 한참 뒤처져 있고 여기서 국민들과 정치권들의 멍청함으로 인해서 그 격차가 조금만 더 지금보다 더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반도체 수출 경쟁 패권 다툼에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최악의 미래만큼은 막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신속한 대규모 투자가 지금이라도 절실하고 연구개발이 절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시급합니다. 제가 항상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단지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런데 이 한 사람 개인으로서도 어마어마하게 부당한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재용 씨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국민 전체를 위해서 수출 경제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내수 소비 경제의 최대한의 이익을 뽑기 위해서라도 삼성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곳에 국민들이 온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키워가지고 저 기업이 공중분해되는 거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해외 자본이 낼름 삼켜가지고 기술이고 역량이고 인재고 다 빼가는 거 보고만 있으실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재용이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은 남의 일처럼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려나면은 대한민국의 국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수출은 동네에서 커피집, 치킨집, 빵집 운영하는 분들의 자영업 내수 경제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출 대기업들 없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이 물건을 팔아치울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해외의 국부가 외화가 유입이 되어야, 그래서 빵빵하게 인센티브 받고 월급 받고 보너스 받는 그런 회사원들이 있어야 시청자 여러분들,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매출도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지난 2019년 당시 이재용은 반도체 라인 건설 현장에 참석했던 문재인에게 이 건물을 한 개 짓는데 인천국제공항 3개 만들 수 있는 돈이 들어갑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반농담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미세공정 준비, 반도체 미세공정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 신규 생산 라인을 하나 새로 까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최소 조 단위로 수십조씩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재용 씨가 했던 얘기가 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이미 이 분야는 세계 최고의 초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극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분야이고 초자본 집약적인 미래산업 경쟁 분야입니다. 오중이 떠중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을 섞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이념파리 정치투쟁에 머물러 있는 40대, 50대 기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50대, 60대 우리나라 민주파리 정치인들은 이런 세상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전문, 초두뇌, 초자본 집약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은 아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이렇게 아니라고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대만의 TSMC, 미국의 엔비디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삼성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았던 기업들입니다. 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던 시절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미래산업으로 오늘날 산업구조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과 기가 막히게 맞물려 떨어져가지고 1년 1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기업 모두 삼성의 시가총액을 넘보거나 이미 넘어섰을 정도죠. TSMC는 결국 넘어섰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현실 경제는 개뿔도 모르는 이념파리 애송이들과 개와 돼지들을 데리고 무한한 토론만 반복하면서 살 생각입니까? 무능력한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국민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을 발목 끌어 잡아당기는 이런 악순환만큼은 가로막아야지만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듯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 큰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집단 광기의 정치 복수국들이 벌어져 왔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고 있는 척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재벌들을 필두로 사기업과 사유재산권에 침을 질질 흘리는 국가의 칼날이 얼마나 부당하게 국민들 틈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 환경, 경제 환경 전반에 걸쳐서 크게 정신을 한번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기업에다가 준법위원회 같은 거를 쑤셔 넣고 최고 경영자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라 마라, 노조를 만들어라 마라, 무슨 경영 원칙은 수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따위 태도로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고요? 미국의 애플과 경쟁을 하겠다?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인데? 저 시골 구석에 묶여있는 소도 웃을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을 데리고 무슨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기를. 족쇄를 달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100m 달리기를 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국민들 스스로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말했던 미중 패권 다툼 사이에서 왜 우리가 확실한 자유진영 스탠스를 진작에 보여줬어야 했던 건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중립외교? 그 모든 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중립외교, 균형외교, 거대한 양대 세력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하겠다. 말이야 달콤하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길바닥 약팔이 수준의 헛소리는 고등학교 3학년들 나이만 되어도 진작에 졸업해야 되는 수준의 헛소리입니다. 현실을 개뿔도 모르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 있는 헛소리가 바로 중립외교, 실리외교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중국 경제랑 뭔가 손 주고 이렇게 협력하는 게 없어가지고 미국 편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해외 다른 나라 정상들은 바보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노선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황금 동아줄인지 무엇이 썩은 동아줄인지 국민들 스스로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자택일의 순간이 오면은 모든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말이죠. 양측 사이에서 간을 보다가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보기를 하다가 지금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한번 잘못 밀려버리면은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자식들, 우리들의 후손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보다 더 못 살고 가난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문정부를 한번 선택한 것만으로도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말입니다. 부디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 뉴스를 바라보면서 넓은 시야를 키우고 안목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 엄지손가락 한번 반드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바른 목소리를 널리 퍼뜨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많은 응원 좀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죠. 대한민국 안에 반드시 상식을 바로 세우고 우리들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켜봅시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